네, 지금부터 효원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fx가 ax 플러스 2에 대하여 f 인버스 3이 1일 때 상수 a 값은? 이라고 했죠, 지금.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인버스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식은 그냥 fx의 식이기 때문에 이 인버스에 관한 식을 f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f1은 3이다. 이렇게 x와 y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1은 a 더하기 2니까 요게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a는 1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이 볼게요. 4종류의 샐러드, 3종류의 빵, 2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샐러드랑 빵, 음료수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른대요. 그러면 지금 샐러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3종류의 빵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2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4C1은 4, 3C1은 3, 그 다음에 2C1은 2여서 4, 3, 12 곱하기 2니까 24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약속한 기호를 계산해봐라 요 얘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0팩토리얼은 우리가 1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2P2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를 두 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시켜라 요 얘기니까 2개, 1개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2C형은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니까 딱 한 가지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금 ZOOMIN 이렇게 6개 문자가 있는데 얘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두 개의 문자 O가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웃한 애들을 싹 묶어볼게요. 한 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열해야 될 팀은 Z 하나, OO팀 하나, MIN 이렇게 5개가 되겠죠. 그럼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5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6이어서 120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리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정의역을 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두 번째. 치역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루트는 음수로 나오지 않고 양수거나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작은 값은 1이 되겠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1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지겠죠. 루트가 양수인 부분이라서.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6 더하기 1이 y절편이니까 루트 6은 2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1 더하면 3점 얼마 얼마로 3보다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무리함수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x가 3일 때랑 y가 1일 때, 즉 3,1을 출발점으로 하는 거고 개형은 원래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는 아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1사분면과 4사분면이 아니라 제1사분면과 2사분면이 돼서 4번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5번. 지금 y는 2분의 1 루트 마이너스 8x를 평행이동시킨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루트 앞에 아무 숫자도 안 달려있기 때문에 얘도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이 되겠고 곱하기 마이너스 8x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에서 지금 얘로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2를 묶어버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5번 x 앞에 달려있는 i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 해서 5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이 식을 완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읽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점근선을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점근선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x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y점근선은 지금 y는 2 이렇게 점근선이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마일이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지금 분모가 0되게 만드는 i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0이 돼서 c는 1 이렇게 c 값이 바로 나와버리고 y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여기 x와 x 앞에 달려있는 i를 상수로 빼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a는 2가 되니까 y점근선 이용해서 a값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b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또 준 조건이 뭐냐면 지금 점근선까지 구해놨고 지금 여기 0, 마이를 지난다 해서 지나는 점 하나를 줬거든요. 그럼 요 지나는 점 0, 마이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c분의 b다. 근데 c가 우리가 1인 거 아니까 아 b는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지나는 점 하나를 가지고 b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b, c를 곱해야 되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요거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실게요. 자,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fx와 gx가 다음과 같을 때 gf 4분의 3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걸 합성함수로 한번 바꿔주면 요거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요 안에가 얼마인지부터 구해야겠죠. 자, 4분의 3은 대략 이쯤 있는데 우리가 얘의 원래 정석대로라면 이 fx의 식을 세워서 4분의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분의 1과 1을 절반 가르는 게 4분의 3이죠.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4니까 이 가운데는 딱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x값을 절반 가를 때 y값도 지금 절반 가르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해서 f 4분의 3이 식을 세우지 않아도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g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그게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요 식 세워주시면 돼요. 지금 기울기가 x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 y 변화량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 기울기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얘 식을 세워보면 요 식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지금 1,0을 넣어야 지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야지 1,0을 지나는 직선이 완성되죠. 자, 여기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으셔도 같은 결과로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g 2분의 1만 읽어주면 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여기 y값은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g, h가 각각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래. 자, 1대1 함수는 뭐예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나온다. 요게 1대1 함수고 상수함수는 뭐죠? 항상 y값이 상수 하나로만 나오는 게 상수함수고 항등함수는 뭐죠? 우리가 x값에 집어넣은 값이 y값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누구냐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값만 알면 y값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가장 큰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 힌트가 상수함수. 왜냐면 우리는 그 상수 하나만 알아내면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상수 하나로 나오니까 그 다음 힌트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힌트는 1대1 함수.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준 조건이 F3, G2, H1이 모두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힌트가 항등함수였으니까 H1이라는 거는 x에 1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값도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힌트가 우리는 상수함수라 했죠. 그러면 g를 해석해보면 아 g는 x에 뭐를 집어넣든 간에 상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gx는 뭘 집어넣든 간에 y값 1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f3이 1이다. 요 정보까지 지금 알아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해석해 볼게요.
2F3 더하기 F2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식에서 F3이 1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더하기 F2는 F1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F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지금 치역이 1인 거는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1은 더 이상 y값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랑 뭘 더해서 F1이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F2가 2라면 F1은 4가 되겠고 F2가 만약에 3이라면 F1은 5가 되는데 지금 공역에 5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F2는 2가 돼야 되겠고 F1은 4가 돼야 되겠다. F2가 1인 건 안 되나요? 하면 안 되죠. F3이 1이니까 y값이 겹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되는 경우가 요거밖에 없고 그러면 F도 다 정해진 거죠. F1은 4, F2는 2, F3은 1, 그럼 F4는 자동적으로 남은 3 요렇게 다 정해졌고 그럼 마지막 구하라는 걸 구해보면 F4는 3, 그 다음에 G4는 아까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럼 우리 y값 무조건 1 나오기로 했었고 H4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4 집어넣으면 4가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랑 1이랑 4랑 다 더하시면 8.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3x 마이너스 4에 대하여 함수 h가 g 합성 h는 f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지금 식으로 바꿔보면 ghx는 fx다 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h2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h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럼 2를 집어넣어 보시면 ghe2는 F2다 요 얘기죠. 근데 우리 지금 F2는 구할 수 있죠.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F2는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G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어서 5가 나온다 요 얘기니까 여기다가 지금 3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으면서 빼기 4를 하면 5가 나와야 된다 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애는 지금 5 더하기 4는 9니까 3으로 나누시면 3. 그래서 얘가 3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애를 H2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H2는 3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어서 보시면 1, 2, 3, 4, 5 5개 숫자가 있는데 한 번씩만 써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이렇게 4자리를 만들 건데 이때 2400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1000 얼마 그러니까 앞자리가 1인 거는 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럼 앞자리는 최소한 2부터는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는 400보다 240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2400 머시기 요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될 수 있는 게 2500 머시기 요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앞자리가 이제 3인 걸로 넘어가야겠죠. 앞자리 3일 때는 2400보다 다 크니까 뒤에 숫자만 정해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4도 오는 순간 2400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뒤에 애들은 그냥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고 5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 4 머시기일 때는 이미 우리가 한 번씩만 써야 되는데 2랑 4를 써버린 상황이니까 1, 3, 5만 남았죠.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가 있을 거고 1의 자리에는 10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빠져서 2가지 이렇게 해서 3이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 5도 마찬가지 2, 5 빼고 나머지 숫자 3개 중에 하나 여기 첫 번째 10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에는 얘네 앞에 3개 다 빼고 나머지 2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만약에 3 땡땡땡 이렇게 되면은 3만 빼면 1, 2, 4, 5 남죠. 그러면 4개 중에 첫 번째 자리에 100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빼고 10의 자리에는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것까지 빼고 1의 자리에는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24. 자, 4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빼고 숫자 배열만 하면 되니까 얘도 24가지, 5일 때도 24가지다. 이렇게 해서 6, 2, 12, 그 다음에 24 곱하기 3이니까 72가지 해서 72랑 12 더하시면 84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볼게요. fx는 지금 2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간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요런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GF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얘는 F 인버스 G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안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알맹이부터 구해봅시다. F1은 지금 2보다는 작은 애기 때문에 여기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G1 이렇게 바뀔 거고 자 G1은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F 인버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G1을 다시 구하래. 그럼 G1을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3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될 거고 이제 F 인버스 3을 구할 건데 F 인버스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인버스라는 거는 x랑 y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x의 역할을 해야 될 애가 인버스 때문에 y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얘가 3이 되는 애를 지금 찾아야 된다. y가 3일 때 x가 뭐였는지 찾아야 인버스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위에 거에서 3을 찾는다라고 치면 x가 3이었네.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 2보다 작은 x값만 취급해야 되는데 x가 3은 2보다 커버리죠. 그러면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만약에 3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3이 돼야 되고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4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오니까 얘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정답은 7 해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했으니까 f의 인버스 x가 gx구나. 요거 하나 알려준 거고 함수 y는 f2-x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는 f2-x의 역함수야. 그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랑 x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였죠. 그러면 y 대신에 x 쓰시고 f2-x 대신에 y를 써주면 우리가 역함수 구했어. 근데 지금 이거를 뭘로 나타내래요? gx로 나타내래요.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gx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f 인버스 x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gx를 대신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 인버스 x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f 인버스로 바꿔주면 f 인버스 x는 2-y다 해서 인버스를 취함으로써 y 위치에 있는 애와 x 위치에 있는 애를 서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f 인버스 x는 우리가 지금 gx랑 같으니까 gx는 2-y다.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y는 2-gx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AB의 길이가 1, 요만큼이 1, 그 다음에 AD 길이가 2, 요만큼이 2짜리인 직사각형이 있대. 근데 꼭지점 A는 루트 3x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점 A는 지금 요 그려놓은 함수 위를 움직이는 애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C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점 A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니까 점 A를 통해서 점 C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보면 쉬워요. A를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떨구면 Y축으로 1만큼 떨구면 점 C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 C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모든 C가 움직이는 점을 다 찍어서 나열한 요 함수가 되겠죠. 근데 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점 A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떨군 거야. 그러면 지금 점 A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아니까 점 C는 어떤 함수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는 루트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3이었고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랑 b랑 c랑 다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래. 지금 U를 보니까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쭉쭉쭉 20까지 이런 자연수가 되겠고 그럼 부분집합 A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가에서 뭐래요? NA가 4래. 이건 무슨 뜻이죠? 집합 A의 원소가
4개 있다. 요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랑 가장 큰 원소의 차이가 8이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를 알파라고 두면은 제일 큰 원소는 차이가 8칸만큼 나야 되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8 요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A에서 원소 몇 개? 가에서 말한 4개.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제일 작은 애를 알파, 그 다음에 제일 큰 애를 알파 플러스 8 요렇게 설정해 두면 가운데 들어와야 할 애들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알파는 자연수인데 우리가 모든 원소들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요런 애들이 어디까지? 알파 플러스 7까지 요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7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 해서 7C2가 되겠고 얘를 계산해주면 7 곱하기 6에서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요렇게 약분해서 21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원소 4개는 준비가 딱 됐어. 근데 이 원소가 뭔지는 구했나요? 이 알파가 뭔지 구했어? 안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가 뭔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될 수 있죠? 알파가 1부터 될 수 있습니다. 1 되고요, 2 되고요, 3 되고요 쭉 되는데 만약에 알파가 20이어 버리면 제일 큰 원소는 28이 되니까 이 전체 집합 U에 포함되지를 않죠. 그러면 얘가 앞만 커봤자 알파 플러스 8이 2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8이 20이 될 때가 가장 큰 알파 값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이때 10이니까 알파는 1부터 12까지 아무거나 들어오면은 나머지 애들 내가 2개 뽑아놨으니까 얘네들이 자동으로 싹싹싹싹 4개가 결정이 되겠구나. 요 얘기죠. 그러면 알파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2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원소 2개 아까 골라놓은 거 21 요거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해주시면 12 곱하기 21이니까 계산해볼게요. 2, 1, 4, 2 해서 252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x마산분의 a 더하기 b래. 그럼 우리한테 준 거는 x점근선 말고는 아무것도 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가에서 한번 볼게요. 곡선 y는 절대값 fx가 직선 y는 1과 딱 몇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만 만난대. 한 점에서만. 그리고 나에서는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f2 더하기 5다 해서 식을 하나 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f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y는 1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우리가 지금 fx가 x점근선 말고는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fx 그냥 내가 절대값 빼고 y는 fx로 해석하는 순간 절대값 fx가 1, 2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fx는 y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 요렇게 2개랑 만나는 걸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fx와 y는 1 아니면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요 점이 몇 개? 무조건 다 더해서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지금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렸어. 유리함수를 요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릴 건데 어쨌든 내가 y값을 그으면 대부분 몇 개가 나오나요? 대부분 한 개가 나오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점근선을 설정해 있는 유리함수에서는 지금 점근선을 그었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점근선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가 되겠고 나머지 점근선이 아닐 때는 y값을 그으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다.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 했습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이거 마지막 해석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y는 1도 그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도 그어야 되는데 얘네 둘을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합쳐도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는 1에서 만약에 한 개를 만나면 y는 마이너스 1에서는 안 만나야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1에서 한 개를 만난다면 반대로 y는 1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안 만나는 점은 언제밖에 없다고?
점근선일 때밖에 없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근선이 y점근선이 1이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y점근선은 fx에서 뭐라고 읽으면 돼요? b라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b가 1이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남은 조건 나를 한번 볼게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만약에 b가 1이야. 즉 y점근선이 1이었어. 이때 fx는 x마 3분의 a 더하기 1이 됐는데 이제 f2 더하기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5 요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f 인버스 마일이랑 똑같다. 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f 인버스를 그냥 f로 바꿔버리면 f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얘랑 이 마이너스 1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f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넣어볼게요.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2다.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보시면 2a 마이너스 6이 a다. 그럼 a가 6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fx식 세울 수 있죠. fx는 x마 3분의 a 6, 그 다음에 b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f4 값을 물어봤으니까 x자리에 4 집어넣어주면 6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두 번째,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이면 왜 안 되는지도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해설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만 해석이 남았으니까 나를 볼 건데 나에서 지금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라고 했죠. 근데 f 인버스 마일이 만약에 내가 k라고 두면은 fk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 방금? 두 번째 케이스는 y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 했어. 그럼 우리가 점근선을 만나는 개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무슨 뜻이야? 여기에 존재하는 k가 없다는 뜻이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fk를 마이너스 1 하게 만드는 이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까 첫 번째 방법이었던 케이스에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 fx와 지금 fx는 1, 2, 3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간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a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fx랑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HA라고 할 때 옳은 곳을 골라라. 그럼 우린 지금은 fx랑 gx의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요게 궁금한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fx랑 gx는 다른 함수니까 내가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만나는 걸 지금 내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루트 x래. 그러면 0,0 지나면서 1일 때 1 지나는 건데 여기 1일 땐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1부터 2까지는 루트 x마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방금 그린 애를 x축으로 1만큼 옮기고 y축으로 1만큼 내리래. 그러면 1만큼 옮기면 x축으로 이렇게 될 거고 얘를 y축으로 1만큼 내리라고 했으니까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도착. 그 다음에는 2부터 3까지는 루트 x를 어떻게 하래? x축으로 2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리래요. 그러면 얘를 지금 x축으로 2만큼 옮겨버리면 여기에 도착을 할 거고 얘를 2만큼 내려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 이렇게 7 뚫고 요렇게 된 함수가 되겠네요. 지금 내가 그린 게 fx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gx를 그을 건데 우리가 직선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준다고 했어요. 직선에서 만약에 내가 기울기를 안 줬어. 그러면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는 줄 거고 반대로 지나는 점을 안 줬어. 그러면 기울기를 줄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미지수고 지나는 점을 준 경우죠.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0,1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 요 얘기니까 0,1 딱 찍어 놓고 여기서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봅시다.
기억, h 마일이 3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h 마일,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gx 그려봅시다. 근데 gx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라고? 마이너스 1일 때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딱 0,1을 기점으로 어떻게 그리면 돼요? 요렇게 1,0, 2,1, 3,1을 지나게끔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 한번 볼까요? 얘네 하나, 그 다음에 얘네 둘, 여기 셋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맞으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기울기가 언제일 때래요? 마이너스 12분의 7일 때래.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1자리를 그렸는데 마이너스 12분의 7이라는 얘기는 방금 그린 이 빨간색 요 직선보다 더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값이 얘가 더 작으니까 더 완만하다, 즉 더 눕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gx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gx가 마이너스 12분의 7x 플러스 1일 때, 요때를 지금 그려봐라 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점을 좀 찍어봅시다. 3을 집어넣으면 x에 1 마이너스 12분의 2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겠죠. 그럼 3, 마이너스 12분의 8이니까 요쯤 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 1 마이너스 12분의 14니까 마이너스 0. 얼마네?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지금 새롭게 싹 그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0,1은 지나야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별표 친 애들 2점을 딱 이어서 그려버리면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말고는 이쪽에서는 이제 만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개가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이렇게 될 테고, 자, 그 다음 디귿. 이제는 HA는 1이래.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A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여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에선 3개, 니은에선 2개짜리 봤으니까 그래 너 이제 1개 되는 기울기 한번 구해봐라. 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1개를 만나려면 내가 이렇게 0,1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를 쫙쫙쫙 그어보니까 딱 여기 2,0을 지날 때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면 지금 계속 몇 개 맞나요? 여기보다 지금 위에 있으면 더 기울기가 완만하면 지금 요 두 구간에서 만나질 않으니까 여기 0부터 1 사이 범위에서만 계속 하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일 때도 1개가 되겠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기울기를 더 계속 가파르게 했어. 그랬을 때 보니까 딱 1, 마이너스를 1을 지날 때보다 더 기울기가 가팔라 버리면, 즉 이렇게 더 세워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구간에서는 애들이랑 교점이 생기질 않고 여기 0부터 1 사이에서만 계속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보다 더 가팔라도 되는구나. 그래서 경계 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계 1번, 여기가 경계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경계 1번부터 구해볼게요. 경계 1번은 2,0을 지날 때니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g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음수일 때, 요때는 지금 계속 1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도 여기는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하나만 만나죠. 그래서 등호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경계 2번을 한번 살펴보면 경계 2번은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때야 돼요? 더 가팔라야 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땐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만나지만 여기가 색칠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만나는 점이 돼서 두 개가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안 되고 얘보다 더 가파르면 얘가 더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요 구간에서는 안 만나고 0부터 1 구간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에서 지금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는 지금 정수값이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요 범위에서 정수값 최대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지금 변형해 놓은 건데 지금 과학 4과목과 그 다음에 사회 5과목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할 거래요. 가에서 A랑 B는 각자 과학을 1개 이상 선택하고 그리고 3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은 일단 하나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 요 뜻이고 나에서는 A가 선택하는 3개 과목과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게 몇 개다? 1개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A랑 B 중에서는 일치하는 게 무조건 한 과목만 있어야 된다. 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요걸 풀기 위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한 과목 말고 더 많이 겹치는 경우는 지금 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얘네 둘이 겹치는 거는 몇 과목만 돼야 돼? 한 과목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일치하는 과목이 만약에 과학이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눌 거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일치하는 과목이 사회면 어떻게 될까? 요걸 경우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치하는 게 1개 말고는 더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야. 그러면 지금 과학 몇 과목 있죠? 4과목 있죠? 그 4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거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4C 1 이렇게 과학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일치하는 과학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일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과목이 뭐가 있냐면 과학 앞에서 일치하는 거 하나 골랐으니까 3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아직 아무것도 안 골랐으니까 5개 남았어요. 그럼 지금 총 8개의 과목이 남았는데 이 8개 과목 중에서 A가 먼저 2개 가져가면 B는 A가 가져간 거 빼고 나머지 2개를 가져가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8개 중에 2개 먼저 A가 선택해 갑니다. 그러면 A가 가져간 거 빼고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B도 이어서 선택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4로 나눠주시면 2 이렇게 돼서 지금 계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2 곱하기 5는 10이고 그러면 42랑 10 곱하는 거니까 420 이렇게 될 거고 앞에 4과목 중에 하나 과학 골라놨으니까 이거랑 같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20이 돼서 1680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만약에 과학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과목을 나머지 고르는 경우는 168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사회를 똑같이 뽑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첫 번째에는 사회 5개 중에 우리 둘이 똑같이 구할 거 하나 구하자. 이렇게 해서 5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먼저고 자, 그 다음이 문제야. 지금 그 다음에는 A랑 B를 한번 써볼게요. A랑 B가 지금 사회 하나 그 다음에 사회 하나 요렇게 둘이 지금 겹쳐요. 그리고 얘네 자리 2개씩 각각 남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겹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에서 뭐라고 했죠? 1개 이상의 과학 과목을 포함해야 된대요. 지금 과학이 뽑혀져 있나요? 없죠.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하나는 과학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과학이 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사회가 일치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과학 1 하나 뽑고 얘는 과학 2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A가 나 과학 2개 할 거야. 과학 1, 과학 3 요렇게 뽑아버리면 지금 B도 그래? 그럼 나도 과학 2개 할 거야. 근데 너랑은 다르게. 그래서 과학 2, 과학 4 요렇게 해서 나머지 과목을 다 과학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A가 오케이 과학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듣고 나는 사회 들을 거야. 요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너랑 겹치면 안 되니까 사회 하나 들을게. 자, 그 다음에 B는 나도 과학 하나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너랑 다른 과학 하나 듣고 나도 사회 들을 거야. 그래서 사회 너랑 다른 거 하나 들을게. 요렇게 가능하고요. 또 내가 과학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 그치만 나는 사회를
하나 들을 거야. 요거 되고 나머지 B가 나도 과학은 하나 들어야 돼. 그치만 나는 과학을 하나 더 들을 거야. 해서 과학을 2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바꿔서 A가 과학을 2개 듣고 B가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케이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요 경우다. 요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과학을 지금 2개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총 과학 4과목 있었죠. 4개 중에 2개 A가 먼저 선택하고 남은 2개 중에 2개는 B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과학 하나, 사회 하나, B도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렇게 골라볼게요. 그럼 A 먼저 고릅시다. A가 과학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갔고 그 다음에 사회는 지금 일치하는 거 하나 뽑아놨으니까 이제 남은 과목은 4과목 남았어요. 그러면 4과목 중에 하나 A가 뽑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뽑을 차례인데 B는 A가 뽑은 걸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은 지금 A가 하나 이미 가지고 갔죠. 그러면 이제 과학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사회는 일치하는 거 하나 뽑아놨고 A가 이미 하나 또 가져갔으니까 이제 남은 건 3개 남았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B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3번째 경우. 자, A가 과학 하나, 사회 하나 가져간대요. 자, 그럼 과학 4개 중에 하나 A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일치하는 거 빼고 이제 4과목 남았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과학 고를 건데 과학을 지금 몇 개 골라요? 2개 골라요. 근데 A가 가져간 과학은 빼고 골라야 돼. 그러면 과학 3과목 남았죠? 그러면 3개 중에서 나 과학 2개 고를 거야. 요렇게 가시면 되는데 요 경우 말고 어떤 경우도 있다 했어요? A랑 B가 바꿔서 A가 과학 2개, B는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요 경우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곱하기 2 요렇게 해주시면 모든 케이스를 꼼꼼하게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OC1은 공통적으로 사회를 하나씩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5는 앞에다가 곱해주고 나머지 요 4가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더하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럼 첫 번째 경우 계산해보면 4 곱하기 3에서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2C2는 1이니까 계산하시면 6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경우 4C1 곱하기 4C니까 4, 4, 16에다가 3 곱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돼서 144가지 이렇게 들어오시고 마지막 4 곱하기 4에다가 16에다가 3C2는 3C1이랑 같아서 3이랑 같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얘는 16 곱하기 6이니까 96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얘네 다 더하시면 여기 2개 150이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하시면 246. 그래서 246 곱하기 5 하시면 3, 2, 1230. 그래서 1230까지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네요. 자, 그럼 다 했죠. 이제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는 1680까지가 나왔고 일치하는 과목이 사회일 때는 1230까지가 나왔으니까 둘을 더해주시면 2910이 돼서 정답은 4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0부터 7까지 8개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하나, 둘, 셋, 넷. 근데 1000의 자리 숫자를 A, 100의 자리 숫자를 B, 10의 자리 숫자를 C, 1의 자리 숫자를 D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겠고 지금 1번 문제를 보니까 뭐래요? A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은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여라. 지금 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 때 숫자를 어떻게 배열시킬까를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숫자를 4개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0부터 7 중에 3, 7, 2, 5 요렇게 만약에 뽑혔어. 그러면 내가 제일 작은 애는 뒤로 가면 돼. 2, 그 다음에 3, 5 앞으로 오시고 7 맨 앞으로 오시고 요렇게 배열은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고 얘를 A, B, C, D라고 해주면 되니까 나는 숫자를 4개만 뽑기만 하면은 얘네들이 숫자 배열은 지네들 마음대로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애가 가져가고 제일 작은 건 제일 작은 애가 가져가는구나 요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7까지 8개니까 8개 중에서 지금 A, B, C, D 각각 4개씩 뽑으면 8, C, 4 이렇게 돼서 8, 7,
6, 5 그리고 나누기 4, 3, 2, 1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가 8이니까 요거 약분하시고 3을 낙분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10이니까 70 해서 1번의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1번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뭐만 붙었어요? 등호만 붙었죠. 그러면 지금 크거나 같아도 될 때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얘네가 다 안 같아. 그래서 만약에 1번 경우처럼 A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아.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몇 개 활용해야 돼요? 숫자를 4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8개 중에 4개를 뽑는다 해서 1번에서 방금 구한 70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자,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하나만 둘이 같게 할 거야. 그러면 숫자를 몇 개 쓴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3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A랑 B를 같게 할 거고 그 대신 C랑 D는 크기를 그대로 할 거야. 요렇게 하는 거 하나? 아니 나는 A랑 B는 크기를 할 건데 B랑 C를 같게 할 거야. 요렇게 하나? 아니면 나는 A랑 B랑 C는 그대로 할 건데 이번엔 C랑 D는 숫자를 같게 할 거야.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요럴 때는 볼게요. A랑 B가 숫자가 같아 버리니까 여기서 숫자 1개 나오고 그 다음에 C에서 숫자 1개 나오고 D에서 숫자 1개 나오고 그래서 숫자가 3개인 경우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8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요? 숫자 3개만 뽑으면 3개 뽑았어. 예를 들어서 2랑 0이랑 7을 뽑았어. 그럼 제일 큰 거는 A랑 B 둘이 동시에 주면 돼. 너 A도 7 하시고 B도 7 하시고 그 다음에 2를 누구 줘? C를 줘. 그 다음에 0 누구 줘? D를 줘.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자동으로 싹 가져가 버릴 거야 얘네가. 그럼 우리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숫자 3개만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8, 7에 56. 자, 그러면 56까지가 나왔고 이러한 56이 언제 된다고? A, B가 같거나 B, C가 같거나 C, D가 같거나 그래서 3가지 배열에 다 된다 해서 요때는 168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세 번째, 만약에 숫자가 나는 2개만 활용할 거다라고 하면 A랑 B랑 C랑 다 같아버리고 D가 제일 작아서 A, B, C에서 숫자 하나, D에서 숫자 하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A랑 B는 똑같아. 그 대신에 B가 C보단 크고 C랑 D는 또 같아버려. 이렇게 해도 숫자 2개만 활용하는 거고 이번에는 A가 제일 크고 B, C, D가 제일 작고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를 2개만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2개만 활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될 수 있는 숫자 8개 중에서 2개만 뽑는다는 얘기니까 8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2로 나누면 4가 되니까 28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28가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A, B, C가 같을 때, A, B랑 C, D가 같을 때, B, C, D가 같을 때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가지 곱해서 84. 요 경우가 지금 세 번째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 오케이 나는 숫자 하나로만 해. 이렇다는 얘기는 A, B, C, D가 다 같다는 얘기죠. 대신에 A가 최고 자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오는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빼고 1부터 7까지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를 다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70, 두 번째 168, 세 번째 84, 네 번째 7 요거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329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9번 한번 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최고 차항이 음수니까 A가 음수구나.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해서 구간함수로 지금 쪼개져 있는 함수네요. 그 다음에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오케이. 요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g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오케이, 요것도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 뜻인데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건 1이랑 조건 2라고 표시해 놓은 애들을 해석해 보면 조건 2,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1대1 함수이면서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인데 치역이 실수 전체래. 요렇게. 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y값이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얘네가 y값이 정의 안 돼 있고 이렇게 뚫리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y값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gx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gx는 x는 마이와 x는 1에서 지금 경계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6이 지나기 때문에 6일 때 뚫고 감소하는 애.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마3이고 마3일 때 정의 안 돼 있고 뚫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이 가운데는 fx 나도 모름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 조건이 뭐야? 공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여서 얘네가 끊기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6이랑 마3에서 y값이 정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뚫려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6과 마이너스 3을 정의해주는 y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f마이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는 6이 되거나 f1을 직접 집어넣었을 때는 마3이 돼서 요 등호가 붙어있는 두 번째 칸에서 얘네 y값을 채워준다면 이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얘네들의 y값이 빠짐없이 다 정의될 수 있다. 자, 요 경우 하나 되고요. 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6이랑 마3에서 y값이 정의만 되어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커버 쳐주고 1에서 6을 커버 쳐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y값이 여기 6까지는 다 빠짐없이 있다가 6에서도 여기 채워지고 쭉 계속 다 y값 정의되어 있다가 마3에서도 여기서 채워주니까 오케이 이럴 때도 뚫릴 때가 없단 얘기죠. 그러면 f마이가 마3이어도 되고 f1이 6이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f마이 빼기 f1을 해버리면 9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 f마이 빼기 f1을 해보면 마3에서 6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서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9랑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가지 써주시면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x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딱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지금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고 축이 몇일 때 2차 함수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구간을 잘라와야 되는데 얘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여기서 1 이렇게 잘라버리면 지금 뭐예요? y값을 그었을 때 정의되는 x값이 두 개나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마이너스 2와 1을 자르는 범위를 어떻게 자를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여기서 잘랐어? 그러면 이 축을 넘어가지 않은 이 전에서 1이 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 마이너스 2, 1, 요 경우. 자,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오른쪽에서 자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서 자르고 1을 이쪽에서 자르면 여기서도 x값 하나당 y값 하나. 요거는 유지하면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빨간색 경우다라고 하면 지금 축이 무조건 1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파란색 경우다. 이렇게 파란색 경우다 하면은 지금 축이 마이너스 2보다는 지금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분의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분의 b만 남겨놓으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a분의 b고 양쪽에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서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값을 범위는 요거 또는 요거다. 그래서 a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분의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3번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네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1에서 구한 정보랑 2에서 구한 정보를 이제 다 합쳐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에서 구한 게 뭐였냐면 f1이 마3이고 f마이가 6이다. 또는 f마이가 마3이고 f1이 6이다. 요거였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요 경우가 지금 계산이 좀 많고 연립방정식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두 점이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요 두 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x값이 얼만큼 증가하고 있죠? 3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y값은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9만큼 내려가고 있어요. 자, 적어볼게요. x축으로 3만큼 갔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이동한 i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점들은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있는 점들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6 지나죠. 자, 1 집어넣어 볼까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죠. 지금 요 점들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위의 점들이다.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fx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y는 마이너스 3x를 긋잖아요. 그러면 마이, 6은 f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이해되나요? 2차 함수 있는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마이너스 2, 6을 여기 위에서도 지나니까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을 모두 지나는 점, 바로 이 교점들이 마이너스 2, 6이고 얘가 1, 마3이다.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fx랑 지금 직선 마이너스 3x랑 만나는 점을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애들의 x값이 마이너스 2와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3x 집어넣어 여기 넘겨주시면 fx 플러스 3x는 0 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1이다. 즉, 요 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다. 요 뜻이거든요. 그러면 fx 플러스 3x 식을 세우면 최고차항 a 그대로 갖고 오시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지금 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요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요거 넣고 해서 계산하셔가지고 fx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범위 이용해가지고 a의 최소값 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게 너무 복잡하니까 요게 어느 직선 위에 있는 점인가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과 곡선 위에 모두 있는 점, 즉 둘의 교점을 구해서 식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fx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식이 fx식이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근데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a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분의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b를 구해야겠네요. 자, 전개해주시면 a 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요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럼 b가 a 마이너스 3이었구나. 요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경우일 때는 a 마이너스 3을 b자리에 넣어주시고 요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정리해보면 주의할 점. a가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여서 아까 음수라고 체크해놨죠. 그러면 얘 넘길 때 부등호 방향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a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값이 나올 텐데 요거는 모순이에요. 왜죠? 우리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a분의 똑같이 b 자리에다가 a-3 집어넣어 주시면 a-3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3이 부등호 방향 바꿔서 4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싹 합쳐버리시면 a는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답내주시면 되겠습니다.